나와요. 자, 줄 테니까 빨리 신청하고. 아이고, 혜진아. 대납팩이 4원 정도. 나 50 줬어요. 5원? 5원은 나도 틀렸어. 5원 몇 점이지? 아니 나 4월에 하나라고 하는 건데. 아 맞네요. 아 맞네. 잘못 보였네. 5? 아 5번인데? 그런데 구 부분이 못하네. 역함수 들어간 학교가 없는 거네. 자, 빨리 하고 하나랑 마무리하자.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래. 뭐라고 안 했어. 이게 그거 아니래. 해놓은 거 맞고. 아까 인터로다가 광고에 넣었는데. 막 어떻게 해. 이거 이런 수익이. 자, 세종을 컨트롤 하고 좀 시작해볼게. 149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149페이지) 질문. 자, 넘겨서 154. (172) 맞습니까? 183. 확실히 좀 비상교과서보다 난이도가 좀 쉽긴 하지. 191. 197. 5번 한번 가볼게. 5번도 이제 좀 하자고. P가 Q한테 충분 조건, P가 충분 조건. 그런데 빨리 눈으로 보니까 그 조건이 죄다 아니다 초성이네. 일단 P가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한 명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명제가 참일 때 P가 충분 조건. 그런데 문제 보니까 PQ 모두 그 조건들이 서술어가 아니다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참이 되게 하는 건 맞지만 다들 알다시피 차라리 이게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이 녀석의 대우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다. 그래서 대우 적어볼게. Q의 부정 x-3이 0이 아니다니까 x-3이 0이면 P의 부정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2가 0이 아니다의 부정이 들어올 자리니까 0이다. 그래서 진리집합 3일 거고 원소가 여기는 방정식에 그릴 텐데 아직 못 구했으니까 냅둬야겠지?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대우가 참이 돼야지만 원래 명제도 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이 된다는 건 이 집합이 여기에 있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도 3이 있어야 된다. 3이 있다는 말은 이 방정식의 한 근이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3 넣어준 결과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이 돼야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야 3이라고 하는 해가 결론 쪽에서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을 테니까 한 번 더 볼까? 19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아무리 교과서가 쉽다고 하지만 우리 반 학생들 몇 명은 이런 문제들도 어려움을 느낄 친구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쉬운 문제인 건 맞지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205페이지 질문. 자, 질문 없으면 넘어가긴 할 건데 다산하고 과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번하고 4번 같은 문제들 잘 봐야 될 거야.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은 기류법 이용하는 거고 4번은 대수비교잖아. 좌변에서 우변 뺀 결과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해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222페이지 질문. 질문 진짜 없네. 그럼 마지막 227페이지 질문.
227페이지도 질문이 없나요? 그럼 질문 안 갖고 6번 문제 하나만 하고 이거 그거 한번 끝내도록 할까? 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창의유한 문제 6번 문제 보세요. 질문은 뭐냐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싶대.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싶답니다.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지.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중간에 껴있는 게 중국 돈이죠. 위안이야, 위안. 그러니까 달러가 위안이 됐다가 다시 원화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건데 관계식을 보면 fx가 6.7x래. 그럼 6.7에 관련된 게 여기를 말하는 거네. 그래서 확인만 하면 알 수 있지. 6.1달러가 6.7위안이라는 건 달러의 6.7배라는 게 위안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달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집어넣을 때 계산될 이 녀석이 위안이 되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gx는 어떤 함수였는지? gx는 170x라고 하는 함수로 표현이 된대. 그런데 또 관계식이 여기 얘랑 관련 있는 거 같죠? 여기다가 1위안이 170원.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넣게 되면 1위안에 대한 결과가 170원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위안이 되는 거고 그걸 집어넣어서 계산된 이 결과가 원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질문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거지 달러를 집어넣어서 원화를 만들어주길 바랬던 문제니까 우리 함수표 만들어 볼까요? 최초 정의역은 달러. 그 달러가 위안이 됐다가 그 다음 그 위안이 원화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달러가 위안으로 바뀌는 함수가 fx입니다. 그리고 위안을 원화로 바꾸는 함수가 gx였던 거죠. 그래서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f를 계산해서 위안으로 바꾸고 그 계산된 위안이 다시 한 번 더 계산해서 원화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f가 먼저 계산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필요한 거겠지. 다시 봐. x는 달러예요. 7번 봐. 달러야. 그 달러가 f에 의해서 계산되면 위안으로 바뀌어. 그렇게 계산된 위안을 다시 g라는 함수에 넣어주면 원화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라. 근데 정답은 이게 아니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fx를 g에다 넣는 거잖아. fx를 gx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숫자 거지 같네. 여기다가 6.7x 넣는 거죠. x 대신 6.7x를 넣는 거니까 선생님 계산 안 할게. 170 곱하기 6.7x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이게 1번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지. 대입만 해주면 5달러는 몇 원으로 바뀌는지 여기다가 5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70 곱하기 6.7 곱하기 5 마지막에 단위는 원으로 적어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합성함수 한 번은 계산해서 나온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용해서 또 다른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두 개 이상의 함수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연결되는 걸 수학에서는 합성이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끝날 수 있겠네요. 예상했던 결과긴 한데 그거보다 더 빨리 끝났네. 잠깐 기다려봐.
어딨어? 그거 학교에서 받자마자 떼낸다고 헬로키티 아니어서. 구멍 있어? 어? 과일 구멍 있어? 과일 구멍? 과일 구멍. 과일 구멍? 교실이 너무 훅한데? 내가 그게 틀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없이 하나만 나왔는데? 저는 우산 신기하다. 별로 안 왔지? 무슨 우산이야? 우산이 몇 그래? 저 갖고 싶어. 재밌어요. 자, 프린트 다 받았니? 자, 이게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과제야. 자, 마찬가지 선생님이랑은 그래도 어렵게 나왔을 만한 문제들 위주로 같이 가보자. 일단 도형의 이동 2장 넘기면 도정이 기초 기본 도전으로 나와있죠? 도전 선생님이랑 같이 할까요? 도형의 이동 쪽 도전 문제 시작해볼게. 18번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진행해보세요. 문제 다들 이해했지? 2,-1이라는 점을 F부터 시작이야.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 다음 원점 대칭. 다시 Y는 마이너스 X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총 2,000번. 그러니까 F, G 순서대로 각각 1,000번씩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네. 다른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같이 하자. 어떤 점을 또는 어떤 도형을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할 때는 위치와 부호를 같이 바꿔주면 대칭도 끝난다고 그랬고, 원점 대칭 이동할 때는 원점 대칭 이동은 부호만 바꿔주면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외에 y는 x 대칭, y축 대칭, x축 대칭에 대한 정보들도 다 알고 있는 게 맞을 거야. 시작합니다. 2,-1을 2,000번이니까 번호 좀 매겨볼까? 첫 번째 대칭. 첫 번째 대칭은 F부터 시작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돼야 돼서. 정답 몇 컴마 몇 되니 이거? 1,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니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2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무슨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 1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 네 번째 다시 원점 대칭할 거니까 누구?
누구?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대칭은 다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데 2, 마이너스 1을 y는 마이너스 x 대칭한 게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5번이 여기로 올 겁니다. 다시 6번이 여기로 올 거고 7번, 8번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2000번째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잖아. 2000은 4의 배수니까 이쪽 라인에 2000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맞다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어려운 거 아니죠? 규칙만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단 말이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필기는 해놓고 19번 문제 한번 얘들아 시작해봐. 그래도 아주 많이 푼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풀었던 것 같아. 한 3-4문제 정도? 그때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말했던 건 지워진 모양을 가지고 문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고 봤더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죠. y 옆에 1을 더했다는 건 y축 방향에 평행이동이 있다는 얘기고 xy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대칭이동이 있다는 얘기야. 또 x의 부호가 바뀌어 있다는 것도 대칭이동이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알려준 기본식을 가지고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한 번에 찾는 게 힘들 때는 하나씩 만들어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간 과정 몇 개 거쳐도 상관없으니까 한 번에 만들려고 시도하지 말고 저 모양을 단계별로 나눠서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시간 조금 더 줄 테니까 마무리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했던 말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같이 들어가 있을 때는 대칭이동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대칭이동이 할 만큼 다 된 다음에 마지막에 평행이동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누굴 먼저 하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한번 해볼까? 시간 좀 부족하긴 해도 보자. 첫 번째, 내가 만들어야 되는 이 모양을 봤더니 지금 일단 이런 평행이동은 나중에 생각하자. 기본적으로 지금 X자리에 Y자리에 있어야 되는 문자들이 바뀌어 있거든. 물론 이거 부호까지 바뀌어 있으니까 좀 심각하긴 한데 어쨌든 천천히 첫 번째 얘 가지고 이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지금 주어진 기본 모양을 가지고서 제일 먼저 만들 거야. 그렇게 모양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마지막은 우리가 이걸 만들어낼 거거든. 그럼 이거 둘이 관계가 뭐예요? y는 x대칭인 거지? y는 x대칭입니다. 그럼 y는 x대칭이니까 칠판 봐. 이 빨간 네모를 y는 x한테 접어주면 되거든. 근데
y는 x한테 접으면 되는 거 알고 있음에도 잘 안 접히는 친구들, 접혔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 사각형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점들 가지고 찍어줘. 간다. 1,1 대칭이동 어디? 아니, y는 x 대칭이야 지금. 1,1 대칭이동하면 1,1 그냥. 2,1 대칭이동하면 1,2. 1,3 대칭이동하면 3,1. 이거 2,3이죠. 2,3 대칭이동하면 3,2. 그러면 이게 한 번에 y는 x로 접힌 모양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옮겨지게 돼. 저 도형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점들만 잘 옮겨놔도 그 옮겨진 점만 연결해주면 알아서 y는 x한테 접힌 모양. 잘 봐. 이거 y는 x한테 접어주면 이 부분은 이쪽으로 오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쪽으로 오게 되거든. 그렇게 해서 연결된 게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y는 x로 접는 건 아는데 접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잘 안 보인다면 저 도형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점들을 일일이 하나씩 옮겨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연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완성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이제 뭐 할 거냐. y 제대로 바꿔줬어. 이거 좀 이따가 할 거고, 일단 x의 부호부터 바꿔볼게. 이제부터는 얘를 가지고 이거 만들겠습니다. 그럼 얘와 얘의 차이, 뭐의 부호 바뀐 거? 누구의 부호 바뀐 거? y? 어디가 y야? 선생님이 처음 볼 때 말했지, 이거 y 자리라고 해도 문자는 x야. 그냥 문자로 대답을 하는 거야. 누구의 부호 바뀐 거야 지금? x의 부호. 다시 말한다, 여기가 x라고 적혀있으면 그냥 x로 봐주면 돼. 여기가 y좌표 자리니까 y라고 착각하지 말고 얘는 있는 그대로 y, 얘는 있는 그대로 x인 거예요. 그래서 x의 부호가 바뀐 겁니다. 이 자리가 y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적혀있는 문자가 x인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x의 부호가 헷갈리나 보네. 여기서 여기로 오는 과정은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y는 x 대칭을 말하는 게 맞는 거였고, 자, 그럼 y축 대칭합니다. 이거 y축으로 접어주면 되는 거지? y축으로 접자로 y축으로 접어주면 1,1은 마이너스 1,1로, 3,1은 마이너스 3,1로, 1,2는 마이너스 1,2로, 3,2는 마이너스 3,2로 옮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도형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원하는 모양 거의 찾아왔지?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문제의 정답이 될 녀석이야. 이제 똑같은 모양의 y 옆에 플러스 1만 처리해주면 문제가 원하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y 옆에 1을 더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y 옆에 1을 더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뭐 바보들 되니?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달라는 뜻이었던 거죠. 함수니까 저게 점이었다면 1만큼 평행 이동이 맞지만 y 옆에 1만큼 더해져 있는 숫자가 함수나 도형에서 1만큼 더해져 있는 숫자라면 반대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거 한 칸씩 내려주면 되겠죠. 한 칸씩 내립시다. 마지막 정답이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까? 마이너스 1,1 한 칸 내려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1 한 칸 내려주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2 한 칸 내려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3,2 한 칸 내려주면 마이너스 3,1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절대 상관이 없는 게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나가면 돼. 선생님 가능할지 모르겠네.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주어진 식으로 한 번에 이 모양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선생님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나씩 해결해 나가라는 얘기야.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되게 잘 해놓으시고 20번 문제 진행해봐. 일단 정답은 4번이었던 것 같지. 그래서 다리를 필기하고 20번 문제 다 읽으면 또 느낌 오겠죠. 선생님처럼 느낌이 와야지 정상이지 직선거리로 바꾸겠다는 생각해야지만 정상이야. 20번 문제는 자, 가자. 다들 보였나? 일단 출발을. 물론 꼭 좌표표면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을게. 좌표표면으로 할 필요 없는 문제도 맞아. 그냥 도형으로만 풀어도 되는 건 맞는데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지. 여기에서 Y축 찍었다가 X축 찍었다가 여기로 돌아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Y축 찍고 가려면 꺾어 갈 건데 꺾은 걸 직선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대칭이동. 그러면 직선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찍은 다음에 올라가야 돼. 찍은 다음에 올라가려면 꺾일 수밖에 없는 걸 직선으로 바꿔주는 방법. 찍고 나서 더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이동. 그럼 여기 좌표로 말하면 몇 컴마 몇이니 이거? 이 점 몇 컴마 몇이에요? 20 컴마 50이니까 이 점은 몇 컴마 몇? 마이너스 20 컴마 50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거 좌표로 말하면 몇 컴마 몇이죠? 40 컴마 10이지? 그 40 컴마 10을 40 컴마 마이너스 10으로 대칭 이동을 해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결한 이 거리가 세상 제일 짧은 거리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들러야 되는 점은 여기하고 여기가 돼야 된다. 계속해볼게.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야. 1번, 2번, 3번 이렇게 1번, 2번, 3번을 더한 게 최단 거리가 된다는 뜻인데 왜냐? 여기 적혀있는 1번이 여기가 1번이거든. 여기에 있는 3번이 여기가 3번이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1번, 2번, 3번 더한 게 제일 짧은 걸 찾는 건데 1번, 2번, 3번이 더해졌을 때가 제일 짧은 건 누가 뭐래도 직선거리.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거리가 최단거리가 된다는 얘기였고 지금 최단거리 찾는 거니까 마지막은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가지면 되겠죠? 갑니다. 루트 x끼리 뺀 거 60의 제곱 60의 제곱 360 아니에요. 그 다음 y끼리 뺀 거 6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루트 7200이지. 3600이 아까 얼마였더라? 3600이 60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60 루트 2가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죠. 이게 최단거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 계속 들어. 이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 쉽게 나와서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어렵게 묻는다면 뭘 물어보느냐?
어디를 찍고 가야 되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이 점하고 이 점이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지금 봐봐.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은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얘와 얘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그 직선의 y절편과 x절편을 정답으로 말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미 강조했죠. 지금은 최단거리니까 이렇게 찾고 끝내지만 최단거리가 되어주는 지점을 찾는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직선을 구해서 교점으로 찾는 겁니다. 직선을 찾아서 y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으로 찾아줘야지만 정답이 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자, 필기하시고 21번 문제 시작합니다. 아까도 들이 누구야? 진도를 안 바꿔놨어. 자, 이 문제 아마 이번 시험범위 통틀어서 정말 세 손가락에 안에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될 거거든.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제일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자취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은 이걸 정했어. 정말 완전히 똑 부러진 풀이 방법으로 푸는 친구들 선생님이 몇 번을 거쳐도 못 풀어. 그래서 정답이라도 맞춰서 차라리 이 문제가 나온다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게만 해주는 게 지금 선생님의 목표거든. 자, 봐. 이 하얀색 직선을 이 노란색 직선한테 대칭이동 좀 시켜달래. 그러니까 이 하얀색을 노란색한테 이 부분은 접어서 이쪽으로, 이 부분은 접어서 이쪽으로. 그럼 접히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 대충 한번 그려볼게. 뭐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 지금 이걸 찾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문제 이해 잘하자. 하얀색 직선을 지금 봐봐. 하얀 직선을 노란 직선한테 접어주는 거야. 맞아? 그런데 그 노란 직선이 우리가 바로바로 대칭이동하면 정답을 알 수 있는 그런 머릿속에 공식처럼 외워져 있는 직선이 아니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직선 뭐지? 몇 가지? 네 가지.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 거기에 점까지 포함한다면 원점까지. 그 정도만 우리가 바로바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직선들이거든. 맞아요? 이거는 그런 직선이 아니야. 일반 직선이라고. 바로바로 대칭이동의 결과를 말할 수 없는 일반 직선입니다. 그럴 때 이 직선을 어떻게 찾느냐? 결국 우리가 직선을 찾는 거니까 설명부터 잘 듣고 이따가 필기해놔. 점 두 개를 찾을 거야. 점 두 개만 찾으면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점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직선을 완성할 수 있을 테니까. 이 문제만 하고 있을 테니까 집중해. 좀 잠깐 움직여봐. 졸지들 말고. 자, 미리 말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풀이가 이 문제의 올바른 풀이 방법이 아닙니다. 자취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 거의 증명 형식으로. 근데 그걸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보여주겠다. 이거 직선 찾을 때 사용할 거는 두 점이야. 그런데 그 두 점 중에 한 점은 이미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점은 대칭 이동돼야 되는 직선과 대칭 축 역할을 해야 되는 직선의 교점. 이 둘의 교점이 1번 점이죠. 맞습니까? 암산으로 되지. 이거 연립해서 밑에서 위에 뺄게. 밑에서 위에 빼면 x 날아가고 3y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y 얼마게? 암산해봐 한번. 연립방정식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면은 x가 날아가. 교점 뭐 나올까? 교점이 y좌표 뭐 나올까요? 3분의 2 나오지? 3분의 2 나와. x좌표는 3분의 2 넣어주면 되거든. x좌표는 3분의 1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잘 봐. 나 지금 이 빨간색 직선을 찾아야 정답을 구하는 건데, 빨간색 직선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있느냐? 점 두 개를 찾아서 계산할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점 두 개 중에 하나는 이미 얘와 얘의 교점으로 찾아지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2번 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봐. 2번 점은 어떤 색으로 해야 돼? 이 직선 있지? 대칭 이동되기 전에 있던 직선이 갖고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찾아야 돼. 정말 아무거나. 그런데 대신 편해 보이는 점으로 해주는 게 편하긴 하겠죠. 몇 콤마 몇으로 할까? 이 직선이 지나간 점 중에 제일 편해 보이는 점 마이너스 1,0으로 할래? x에 마이너스 1, y에 0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갖고 있는 점 중에 분명히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이제 이 점이 잘 봐야 돼. 이 점이 노란색 직선한테 접혀서 만들어지게 될 요 점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내가 찾고 싶은 두 번째 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점은 대칭축과 대칭 이동되어야 되는 직선의 교점으로, 두 번째 점은 얘가 갖고 있는 점 중에 하나 아무거나 찍어서 그 점이 이동됐을 때 만들어지게 될 점을 찾아보자는 거죠. 2번 점을 찾아보자는 얘기야. 그런데 얘들아, 2번 점 어떻게 찾는 거냐? 2번 점 어떻게 찾는 거냐? 수직 하나, 2등분 하나. 수직 2등분 조건으로 푸는 거죠. 칠판파 계속 여기 수직일 거거든. 여기 2등분도 될 거거든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2번 점을 A, B로 잡는다면 먼저 수직으로 가자. 수직은 기울기 A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0이라는 기울기가 이동되기 전과 이동된 후를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대칭축과 수직 관계. 그런데 이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얘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그럼 이게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방정식 하나 만들어지고, 두 번째 2등분 가겠습니다. 2등분은 얘와 얘의 중점이, 얘와 얘의 중점, 그러니까 A-1의 절반과 B 플러스 0의 절반이 맞지? 이게 중점이거든? 요게 요점이에요. 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갑시다. 이 중점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적어볼까? 2분의 A-1 더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된다. 두 배 처리할게. 두 배 처리하고 정리해볼게요. A 두 배 처리하면 B 두 배 처리하면 마이너스 1 두 배 처리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은 이게 두 번째 방정식이 되겠죠. 수직 조건으로 방정식 하나 만들어주고 2등분이 된다는 조건. 2등분이 된다는 조건은 뭐? 중점이 대칭 축을 지나가야 된다는 조건으로 방정식을 또 만들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게 될 암산해봐. A 얼마 나오게? A 얼마 나오나요? 1 B 얼마 나오니? 2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쪼기는 2번 점이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든 점이 대칭 이동된 점으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게 1, 1. 그래서 마무리는 1번 점과 2번 점. 분명히 두 점 알고 있으면 기울기 찾는 거 어렵지 않거든. 마무리 짓자. 따라서 직선 마무리 지을게. y는 기울기 갑니다. 기울기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다시 기울기 간다.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게 기울기, 그 옆에 x 붙여주고 그 다음 지나가는 점은 뭐 이거라든 이거라든 상관없잖아. 나 이걸 할 때 이게 좀 더 편해 보이니까 1, 2를 지나가게. 그래서 y는 요것만 따로 계산할까? 3분의 2분의 3분의 4조 3분의 2분의 3분의 4네. 그럼 안쪽 곱하기 분모, 바깥쪽 곱하기 분자, 분모 쪽, 분자 쪽 3 날아가면 남는 거 2분의 4, 2만 남게 돼요. 그래서 최종 정답 y는 2x라고 깔끔하게 정답이 나오게 된다. 이게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었던 거죠. 엄청 어려운 문제야. 이게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특히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그 시험은 되게 어려운 시험이 될 거야. 분명히 말했지. 이렇게 푸는 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이야. 자취로 푸는 것 자체가 지금 겁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풀이 방법을 이해시키는 게 힘들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풀어서 정답을 찾는 거에 집중을 한다. 우리는 필기 여기까지만 하고 쉰다 그랬지? 요거까지만 필기 하시고 좀 쉬었다가 집합부터 다시 천천히 시작해볼게. 충분히들 좀 쉬고 계세요. 선생님 천천히 들어올 테니까. 내선 중에 내선 달려. 넘어갈까? 집합으로 집합 쪽에 마지막 페이지 도전 문제 5문제 있네. 19번부터 시작해보자 얘들아. 19번
조건차시법에 대한 해석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정답 맞출 수 있을 거야. 정답 혹시 찾은 사람 있나? 몇 번이 정답이야? 2번. 2번이 정답으로 나왔어? 네. 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3번? 2번하고 3번 중에 정답이 있나 보네. 자, 가보자. 집합 A는 원소가 X인데 그 X가 1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자연수. 이거겠네요. 여기 집합 A야. 아무래도 이 문제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B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겠는데 B의 원소는 누구냐? X야. 이거 적자. B의 원소는 X인데 그 X가 누가 돼야 되냐면 15에서 X를 뺀 결과가 A의 원소가 나오게 해주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 X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누가 X가 될 수 있냐면 일단 15에서 X를 뺀 게 A의 원소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때 사용한 X가 자연수일 때 원소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하나씩 해보자고. 먼저 이거부터. A의 원소는 2부터 29까지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부터 29까지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 얘가 2가 되려면 X에 누구 들어가야 되지? 13.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해석한다.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3부터 다시 B의 원소는 X가 맞아. X가 맞는데 어떤 게 X가 돼야 되냐면 15 빼기 X를 한 결과가 A의 원소가 나오게 해주는 그런 X. 그래서 A의 원소가 2부터 29까지니까 이걸 계산한 결과가 2부터 29까지만 나와야 되는 거야. 해봤어. 그래서 2가 되는 경우가 언젠가 2가 되려면 X가 13이 돼야 돼. 29가 되려면 X에 뭐 들어가면 되지? 29가 되려면 X에 뭐 들어가면 되니?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이 뜻이야. 일단 이걸 만족하는 X가 누구라고? 이걸 만족하는 X가 마이너스 14부터 13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봐. 선생님 설명을 지금 들으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가 되고 있는 학생들은,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이걸 찾아내지 못한 친구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 실력이 있는데도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다시 한번 똑같은 말 할게. B의 원소가 X고 우리는 X를 찾을 거야. 그런데 그 X가 되려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려고 첫 번째 조건을 봤더니 요 계산한 결과가 A의 원소가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X들만 원소가 되겠대. 그래서 A의 원소가 2부터 29길래 요걸 계산한 결과가 2부터 29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부등식으로 논리적으로 보여줘. 15 마이너스 X가 2부터 29까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계산을 한 거야. 마이너스 X가 15 넘겨주면 마이너스 13, 15 넘겨주면 14.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쪽 부동호가 이쪽으로, 이쪽 부동호가 이쪽으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한 마이너스 14,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한 1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4부터 13까지가 맞아. 그런데 하나 더 있죠? 자연수만 되는 거죠. x는 이것도 돼야 되지만 자연수도 돼야 된대. 그래서 b는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 1부터 13까지만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이런 뜻이었던 거야. 그럼 그 A, B에서 다 끝났으니까 볼까? 1번 0은 B의 원소다? 0? 개떡같은 소리하고 있어. 무조건 자연수가 원소라고 그랬거든. 1번은 보자마자 틀렸다고 말을 했어야겠지. 2번 14는 B의 원소다? 아쉽지만 13까지만 B의 원소예요. 3번 B의 원소의 개수는 13개다? 3번이 맞네. 아까 누가 3번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 3번이 맞는 말이겠죠. 우리 시험 보듯이 하자. 4번, 5번 시간 된 사람들 확인해봐. 잘못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을 거야. 잘못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너무나도 확실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볼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죠. 필기하시고 20번 문제 시작해봐. 제발 선생님 말 좀 잘 들어. 선생님이 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야. 그런 시간 아직까지도 그냥 거의 대부분 학생들 뭐 하는 줄 알아? 그냥 멍하니 푸는 척만 해. 못 풀어도 좋아. 근데 풀려고 노력은 해야지. 왜 척하는 거야? 왜 가만히 있고. 자기가 마무리하려는 노력, 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수학 실력이 늘어나지. 하고 나서 매번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어. 열심히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이해했어. 내가 정말 개떡같이 설명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 못할 리가 없어.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이야. 그걸로는 절대 여러분들 수학 성적 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올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 내가 푸는 거잖아. 내가 풀고 있는 걸 보면서 이해만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풀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거 꼭 지켜줘. 꼭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꼭 뚫어지게 보고 노력해 풀려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이 제일 짧게 끝날 수 있게, 최대한 속도감 있게 그렇게 해봐. 좋을 시간이 어딨어. 내가 지금 정말 진짜 태어나도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데 좋을까 봐요? 멍하니 눈은 풀려가지고 집중 못하고 몸이 그냥 늘어지니까 졸리는 거겠지. 뭔가를 하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졸릴 리가 있냐고.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하면서 존 적 있어? 게임하면서 존 적 있냐고.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게임하면서 안 졸고, 덕질 좋아하는 친구들이 덕질하면서 안 조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까지는 않더라도,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집중하고 있다면 졸리지 않아.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그런 보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정말 한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직접대고 한심하다 말하면 상처받을 때가 말을 못하겠는데 졸라 한심해.
열심히 하지도 않아놓고 시험 결과 안 나오면 좌절이나 하고 앉아있고. 할 만큼 해놓고 좌절을 해야지. 하지도 않아놓고 왜 좌절을 해? 안 왔으니까 안 나오는 건데. 자, 20번 문제는 많이 경험했던 문제죠. 경험했던 문제입니다. 일단 가에서 하는 얘기 해볼게. 가는 뭔지 알아? 자연수의 부분집합. 자연수의 부분집합. 자연수만 써야 된다. 선생님이 그냥 내 식대로 싸구려 멘트 적어줄게. B의 원소는 자연수. 그리고 하나 더. B는 절대 공집합은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B의 원소 개수가 연기가 되지 말라는 건 원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공집합은 빼라는 얘기예요. 기억나?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여기부터 문제가 설명이 시작이 됐었어. 요렇게 이걸 찾아내는 걸 뭔가 조건처럼 걸어두는 문제보다 첫 출발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한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풀었습니다. 이제 나가볼까? 나는 x가 b의 원소면 x분의 16도 b의 원소가 돼야 돼. 명제 나왔네? x가 b의 원소이면 무조건 x분의 16도 b의 원소가 돼야 된대. 그래서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 x를 좀 찾아보려고 직접 노가다 띄면서 x에 1 넣었더니 1분의 16도 원소다. x에 2 넣었더니 2분의 16도 원소다. x에 3 넣었더니 3분의 16도 원소다. 어라? 우리 잘 기억하고 있거든? 자연수가 원소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원소가 아닌가 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3까지는 좋았는데 3이 원소가 되면 이 명제의 뜻이 뭐야? 3을 원소로 하고 싶으면 3분의 16도 원소라는 뜻인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아쉽지만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면 4까지만 된다는 거 알 수 있었을 겁니다. 4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지? 4면 4분의 16도 4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얘들아 8도 넣을 수 있어. 8이 원소면 8분의 16. 그런데 이미 적었는데 뭐하러 또 적어? 이미 반복되는 수 적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대신 이 문제의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지. 이걸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로 b의 개수를 찾는 건데 명심해야 될 건 이게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 b에 넣을 거면 같이 넣어주고 뺄 거면 같이 빼줘야 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 명제잖아. 1 원소이면 16도 원소라고 했잖아. 1 원소면 16도 원소가 돼야 된다잖아. 응? 1만 원소가 되거나 16만 원소가 되지 말라는 말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이제부터 얘네들을 b의 개수로 찾을 때는 적어줄게. 또 이거 집어 넣을까 말까 이런 식으로 고민해주면 되는 거죠. 1, 16 넣어줄까 넣지 말까, 넣어줄까 넣지 말까,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4는 넣어줄까 넣지 말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넣을까 한 가지 말까 한 가지 두 가지씩. 그 중에 공집합은 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 나오게 될 부분집합 중에 딱 하나가 공집합. 원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 공집합 빼고 있는 거 지금. 정답 7개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 정답도 똑같아요. 그때 풀었던 문제도 정답이 8개였던 것 같은데 8개 중에서 1개 빼는 거? 이런 문제는 기억하자. 선생님이 입으로는 많이 풀었다고 했지만 사실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죠. 난이도가 일단 있는 문제들은 많이 풀 수가 없어. 학교 교과서에나 있는 일반 문제집의 기초문제에 있는 그런 기초유형들이야 많이 풀겠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풀었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이걸 한번 3번, 4번 정도 푼 기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기억을 해줘야 돼. 필기하시고 21번 시작해보세요. 21번 문제도 보니까 이번 일요일날 했던 RPM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 질문한 것도 기억이 난다. 21번 같은 유형의 문제. 질문했던 친구는 2명이었던 것 같아. 이름도 누군지 알아.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지. 나머지는 질문 안 하고 다 했다고 갔고. 그럼 지금 우리 반에는 지금 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라면. 풀 수 있어야 돼. 그게 공부야.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을 했음에도 못 푸는 친구들은 공부를 여전히 남에게만 의지하고 나한테만 의지하고 있는 거지. 자기는 이해만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자기는 풀 실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안 했는데도 못 푸는 친구들은 거짓말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귀찮아서.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지금 여기 다 풀 수 있어야 돼. 마지막은 C의 개수니까 이것도 C가 될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지. 넣어야 되는 건 한 가지, 넣지 말아야 되는 건 한 가지,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는 건 2가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문제일 텐데 뭐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뭐가 무조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또는 뭐가 들어가도 그만, 들어가지 않아도 그만인 건지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문제란 얘기예요. 갑시다. C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A, C는 몰라도 A는 알고 있으니까 이 결과에 1, 3, 5, 7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고 C가 갖고 있는 A한테는 없는데 C가 갖고 있는 뭐가가 더 들어가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C가 누군지 모르니까 당장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3하고 6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C만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게 들어가 있겠죠. 이게 A합C하고 B합C를 대충 표현한 거거든.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문제는 같아야 된다잖아. 그럼 이게 같으려면 봐. 왼쪽에 1, 5, 7 있거든. 근데 당장 오른쪽엔 1, 5, 7이 없어. 왜? B에 1, 5, 7이 없었거든. 맞습니까? B에 1, 5, 7이 없어. 그런데 분명히 여기 1, 5, 7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같아질 테니까. 맞아? 그럼 그 1, 5, 7을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C는 반드시 1, 5, 7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끝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야. 이쪽에도 6이 있거든. 근데 당장 여기에는 A에 6이 없었기 때문에 6이 안 보여. 그런데 어딘가에 6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야 같은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6을 C가 포함하고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해석하면 끝나는 거지. C는 반드시 1, 5, 6, 7은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건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에 대한 해석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자. 정답. 그럼 나머지 원소 2, 3, 4, 8은 2, 3, 4, 8은 어때야 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만약에 C에 2가 들어가잖아? 2가 들어가면 여기 2 생기는 거야. 여기도 2 생기는 거야. 만약에 C에 2가 없잖아? 그 여기도 2가 없는 거고 여기도 2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2, 3, 4, 8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같이 있는 거고 없으면 같이 사라지는 거니까 같은 집합을 만드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다가 이걸로 마지막 순서 경우의 수로 갈게. 얘네들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자 마지막 8은 넣을까 말까 이렇게 진행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C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집합 C가 될 수 있는 모양의 집합의 개수는 총 2의 4제곱개 16개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 거짓으로 공부해서 몰랐던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신 분들은 22번. 22번도 다 끝낸 사람들은 23번. 미리미리 풀어놔. 시간 아낀다 생각하고 최대한 빠르게 해석해 보세요. (22번도) 기억 안 나면 진짜 나쁜 놈. 두 집합을 벌릴 때와 모을 때, 두 집합이 벌어지면 뭐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고, 모아지면 뭐가 최대가 되고 뭐가 최소가 되고, 참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게 지금 도전 문제로 나온 겁니다. 난이도가 좀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배점 조금 높겠죠. 다른 문제, 기초 문제에 비해서는. 진동을 바꿔라 하고요. 일단 꺼지면 좋아요. 자, 그만. 지금 질문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 찾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가 최대일 때의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려볼게요. 최대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 여기가 많아지면 두 집합이 붙어야 돼, 벌어져야 돼? 붙어야 돼. 붙을 수 있을 때의 최대치는 인원수가 적은 집합이 인원수가 많은 집합 안에 들어간 게 최대로 붙는 거죠. 그 최대는 몇 명? 25명이 정답. 이게 겹친 거니까 지금은. 두 번째, 최소일 때 가죠. 최소일 때는 겹친 게 적어지려면 둘이 마치 그냥 서로소가 될 적정으로 찢어져야 돼. 벌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 이건 조금 상황이 독특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효과적인 최소가 되게 해주는 모습은 원래는 다 알고 있어도 들어. 모르는 친구들 많아 지금. 원래는 이게 제일 좋은 모습이야. 그래서 정답을 0으로 해주면 됩니다. 아무도 겹친 애가 없게 0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인원이 25명, 32명이 각각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합쳐서 57명이 돼. 그런데 전체 인원은 40명밖에 안 되거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건 정말 최소가 되게 해주는 건 0으로 만들어주면 최소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이 겹친 부분이 아예 나타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더라.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붙기는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붙기는 해야 돼. 대신 붙을 때 붙더라도 제일 가능한 제일 멀리 많이 떨어지는 게 목표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많이 떨어진다는 건, 가능한 한 제일 많이 떨어진다는 건 1초 만에 대답해봐.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 대답 나온 친구들은 공부를 했다는 얘기야. 여기가 0이 될 때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아까 했던 거 해볼까? 여기 바깥쪽에 몇 명 붙어있니 지금? 8명 붙어있죠? 이렇게 겹치는 게 많아지잖아.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 말 했던 것 같아. 겹치는 게 많아진다는 건 둘 다의 바깥쪽인 이 부분도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겹치는 게 적어진다는 건 이 바깥쪽 부분도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바깥쪽 부분이 적어줄 수 있는 최대치가 0명까지니까. 그래서 이건 합집합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25 더하기 32에서 겹친 인원 잠깐 x라고 할까요? x를 뺀 게 합집합인데 그게 40명이 나오면 되더라. 그래서 57에서 40 뺀 게 얼마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최소 인원은 17명. 다시 말할게. 원래는 0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겹친 인원의 최소는 아무도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겹치지 않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전체 인원수가 너무 적거든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만들어 줄 건데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만들 때 만들더라도 제일 적게 만들어 주려면 그래 아까 그래도 대답한 친구가 있으니까 기분은 좀 좋네. 여기가 0명이 되는 순간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필기하시고 23번 문제 마무리 짓고 명제 넘어가자 우리. 자, 23번 가볼까? 집합 A 해석 잘하자. 집합 A의 원소는 뭐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집합 A. 집합 B는 X가 잘 적은 거 맞니? 맞네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집합 B의 원소가 될 부분. 지난 일요일날 또 2차 분식 기본 풀이도 못해가지고 충격받긴 했는데 이거 2차 분식이죠. 절편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 모를 사람 없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블록할 거고 그 그래프에 0보다 작은 부분 찾는 거니까 여기겠네요. 따라서 이 집합이 가져야 되는 해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합이 갖게 될 이 범위를 A하고 B를 써서 표현을 하래. A하고 B를 써서 표현을 하래.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한두 번 경험이 있으면 어렵지 않아. 알고 있는 건 지금 B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마이너스 3보다 크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B의 여집합 만들어주면 되겠죠. 다시 B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갖고 있으면 B의 바깥쪽에는 마이너스 3보다 큰 게 있는 거잖아. 명제도 우리 배웠잖아. 반대쪽이잖아요. A의 여집합도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을 원해. 그런데 집합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의 여집합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정답이 뭐야? 이게 뭐야?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 돼야 되고 이거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겹친 부분을 말하면 된다. 정답 이렇게 적어도 되고 등호로만 이용해서 A합 B의 여집합이라 적어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적어도 정답 처리 받는데 무리 없는 거겠죠. 자, 필기부터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명제 쪽도 한번 공부해보자. 여기 다시 분들 명제 쪽 마지막 도전 문제. 여기 4문제밖에 없어 보이네요. 19번부터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먼저 도전해봐. 풀고 있는 19번은 어떤에 대한 이해를 이번에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 같다, 그지? 어떤이란 말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뭔가 잘 이해했던 것 같은데 뭐 나이가 좀 높아지면 졸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어떤이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다 본인이 각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면 좀 잘 어떤이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 특히 어떤이라는 말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어떤이라는 말이에요. 의미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모든은 다 돼야 참, 어떤은 하나만 돼도 참, 100개 중에 하나만 돼도 참, 1억 개 중에 하나만 돼도 참. 어떤이라는 건 되는 게 있기만 하면 참, 그게 어떤.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건 모든. 그렇게 모든과 어떤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어떤이라는 말을. 저 캠 눌렀을까 안 눌렀을까 현해줘. 빨간불 들어왔니? 갑자기 또 불안하네. 들어왔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많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똑바로 잘 쳐다봐. 이 말 무슨 말이야? 이 범위에 있는 숫자 중에 최소한 하나는, 칠판 봐. 이 범위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값 x 중에 최소한 하나는 이 안에 있다는 뜻인 거야. 맞니? 그래서 어차피 범위로 나온 거니까 선생님은 수직선으로 풀 생각이거든.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어디? 0부터 2까지에.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물어볼까? 이 범위 안에 이 범위가 다 들어가야 된다? 맞아? 아니야. 다 들어갈 필요 없어. 몇 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한 개만 들어가도 돼. 저 범위 안에 있는 답 중에 한 개만 이 범위 안에 있어도 되는 게 어떤의 의미예요. 맞습니까? 아니? 그럼 나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이거 범위 수직선에다 옮겨볼게. 만약에 이 범위가 K-1부터 K+3까지면
근데 만약에 K마일부터 K플3까지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명제는 참 거짓. 너무 왼쪽에 있어서 안 되는 거지. 분명히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려면 반드시 누구보다는 어때야 되게? K 플러스 3이 0보다는 좋아. 크거나 같아. 무조건 너무 왼쪽에 있으면 안 돼. 최소한 얘가 0의 오른쪽으로 침범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정말 조금이더라도 이렇게 넘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다는 아니더라도 요만큼이라도 참이 되는 게 나타날 테니까. 맞습니까? 좋아. 그래서 일단 이 정답의 출발은 K 플러스 3은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은 거 되게 안 되게? 같아도 되죠. 왜? 둘 다 까만 점이니까. 까만 점이 같다는 건 그 까만 부분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하나가 정답이 되는 게 맞다는 얘기겠지. 무조건 이거 지켜야 돼. 무조건 지키는 거야. 그리고로 갈 겁니다. 하나 더. 만약에 이 범위가 너무나도 오른쪽으로 넘어와 있는 건 이 명제 참이 되게 하는 거야? 거짓 되게 하는 거야? 이것도 거짓이죠. 아니 하나라도 겹치는 게 있었어야지. 아무리 어떤 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 안 돼. 최소한 K마일은 어디 써야 되는 거예요? K마일은 어디 써야 되는 거지? 2보다는 이렇게 정말 미세하게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겹쳐 있어야지. 그래야 이 부분이라도 정답이 돼서 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어야 되는 범위 K마일은 누구보다? 2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이해가 돼야 진짜 어떤 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 K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야 그런 범위가 돼야 이 범위 중에 조금이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생기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정수 원하는 거니까 몇 개로 대답했어야 되지? 7개라고 대답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조금만 더 하자. 20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줄 잘 읽고 있지? 그리고 첫 번째 줄도 놓치면 안 되겠지? n 자리에 들어갈 건 무조건 자연수, x, y, g 자리에 들어갈 건 무조건 실수, 허수 안 된대. n 자리엔 자연수만 넣을 거고 x, y, z 자리엔 실수만 넣을 거라는 그 말 기본적으로 백으로 깔아두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조건 P가 주어가 P가 필요 조건이 되게 해주는 조건을 찾아라. 필요만 되는 걸 찾아라. 그 얘기죠.
20번 정답 찾은 사람 몇 번 얘기해? 2번이 정답이 선생님도 맞는 것 같다. 여기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결국 명제를 잘한다는 건 그 명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각각의 조건들에 대한 진리집과 그 조건을 참이되게 해주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 그걸 잘해야 명제를 잘한다는 뜻이거든. 20번 문제 가볼게. P가 필요는 되는데 충분은 안 된다 그랬지. P가 화살표를 받는 건 참이지만 화살표를 보내는 건 거짓인 걸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P가 Q를 포함하는 건 되지만 P가 Q에 포함되는 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냐? 그림으로 먼저 보여줄게. 그림으로 Q가 일방적으로 P에게 포함당하고 있는 보기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P가 Q에게 Q가 P에게 포함당하고 있는 조건들을 찾으라는 얘기고, 이걸 찾으라는 거지. 다시 말할게. 이걸 찾는 건 아닙니다. 왜? 이것도 7번 봐. Q가 P에 포함되는 거 맞아. 그런데 이렇게 그려진 변조그림은 P가 Q에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는 명제도 참일 거니까 충분도 돼야 되는, 필요 충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지금 이 문제는 필요 조건만 되는 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P가 Q를 데리고 있는 조건을 찾는 거죠. 1번 갑니다. 1번 P. 정리해서 말해봐. N합B가 A가 나오는 조건 뭐지? N합B가 A가 나오는 조건이 뭐게? A가 B를 P가 하고 있는 얘기. 이런 걸 해석을 잘해야 돼.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P였던 거예요. Q는 Q 해석해봐. B차 A가 공집합이래.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래. B에서 A를 빼고 제거하고 남은 순수한 B가 아무것도 없대. 무슨 뜻이지? Q 무슨 얘기니? 이거 해석하는 사람 없어? 얘들아,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 된다는 이 관계식을 보고 우리가 결정져야 되는 내용이 뭐야? 아, 이것도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B가 A에 포함돼 버리니까 순수하게 남은 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차집합하게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1번 보기는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말했던 주어 P는 1번 보기 P는 같은 얘기하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1번 보기죠.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필요 조건만 되는 걸 찾는 거였어.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2번 갈게요. 2번 n제곱은 12의 배수. 그리고 q는 n이 12의 배수. 그럼 쉬운 것부터 정답 찾아볼까? 이거 어렵지 않네. 여기에 들어갈 n은 12, 24, 36, 48 이런 애들 들어갈 거야. 이걸 잘 찾아야겠지. 여기에 들어갈 n은 찾은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해봐. 누구 들어가면 되지? n자리에? 응? 6. 아, 벌써 정답이 나왔어. 그치? 12의 배수를 제곱하면 12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갖고 있었던 12의 배수 12, 24, 36, 48 이런 건 물론이고 P의 원소가 될 n은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n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12의 배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벌써 정답이 나왔어. 6도 되죠? 6. 왜? 6을 제곱하면 36이거든? 36은 12의 배수 맞는 거니까 이 P의 원소가 될 수 있는 n은
6도 있다. 얘는 갖고 있지 못했던 6이라는 원소도 있더라. 그래서 얘는 정말 P가 Q를 일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맞네요. 그래서 2번 보기는 P가 Q에게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필요 조건만 되는 거 맞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갈게. 3번 P 이거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대답 나오려나?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0이 되지 말아야 된대. 정답 뭘까? P가 하고 싶었던 얘기 뭐게? X, Y, Z를 곱하면 0이 되지 말아야 된대. 자세 바로 잡아. 세수 곱하기 0이 되지 말아야 된대. 0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세 개 모두 0이야. 그렇지. P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X, Y, Z 모두 0 아니다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었죠. 근데 3번의 Q도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Q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P는 Q랑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필요 조건만 되는 게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었던 4번 갑니다. 4번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 P가 하고 있는 얘기 뭐게? 실수끼리 제곱한 게 더해져서 0이 되는 경우 뭐 있지? 그렇지. P가 하고 있는 얘기는 X, Y, G가 모두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번에 Q가 하고 있는 얘기 뭐게? 지금 봐. Q는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해보자. 좌변, 우변에 몇 배 처리해주고? 기억나지? 2배 처리해주고 2배 처리해준 다음에 잘 분리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거니까 X랑 Y 같아야 된다. Y랑 Z 같아야 된다. 이 얘기하거든요. 4번의 P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Q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번엔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Q가 P를 포함하고 있는 중이라 4번 보기에서 P는 뭔지 알아? P는 충분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었던 거지. 나는 지금 필요 조건 찾고 있는 중이니까. 5번이 제일 힘들겠네.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들어보자. P 절대값끼리 더한 거랑 다 더한 다음에 절대값 취한 거랑 그 다음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더한 거랑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다 양수. 조금 부족해. 다 음수여도 돼. 다 음수여도 됩니다. 또 0이어도 돼. 그걸 줄여서 말하면 되는 거. P는 X, Y, Z 모두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거. 또는 0이 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양수 더하기 양수. 아니면 양수 더하기 0 더하기 양수. 아니면 음수 더하기 0 더하기 0. 아니면 음수 더하기 음수. 이렇게 부호가 같은 상태. 0을 포함해서 부호가 같으면 P는 좌변과 우변이 같게 되겠죠. Q 찾으러 가자. Q는 얘들아 2개씩 짝져서 곱한 다음에 더한 결과가 0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여기 Q에 있게 없게 질문 보고 대답해. P가 갖고 있는 정답을 Q가 갖고 있을까 갖고 있지 못할까? 갖고 있을 수 있죠. 일단 부호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양수가 나올 테니까 될 거 아니야. 0이어도 0 곱하면 0밖에 안 나올 거니까 0 이상 되는 거 맞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데리고 있을 거야. P가 가져야 되는 모든 정답을 Q가 데리고 있어. 거기에 하나 더. Q가 갖고 있는 정답은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 있지? 이거 뭐 식으로 표현하기가 애매해. 예를 들어 볼게. 여기에 또 모두 있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것도 정답이죠. 한번 확인해볼까? 요거 2개 곱한 거 마이너스 2 요거 2개 곱한 거 6 요렇게 2개 곱한 거 마이너스 3 이거 3개 더하면 얼마 나오죠? 1 나와. 1이면 문제가 원래는 0 이상이라는 거야. 지키는 거야 못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맞죠? 이거 선생님이 멍청해서 이렇게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정답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그 많은 정답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는 것 뿐입니다. 다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P가 갖고 있는 모든 정답을 일단 Q가 갖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P가 갖고 있지 못한 것도 Q는 갖고 있더라. 따라서 이번에 5번도 P가 Q에게 일방적으로 포함이 되는 형태니까 이때의 P는 4번과 마찬가지 충분 조건만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각 조건들마다 조건들이 얘기하고 있는 답들이 뭐인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명제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문제야. 일단 요 정도는 좀 이지하죠. 이것도 이지했어.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이지합니다. 왜? 이거 우리 1학년 시작하자마자 고생 공식 변형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그래서 외우고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대신 뭐가 어렵냐? 기대 안 했는데 대답이 나왔어. 이런 거 찾는 거 사실 쉽지 않아. 이런 거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쉽지 않은 게 아니야. 절대값 문제가 들어가 있는 관계식에서 원하는 정답 찾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쉬운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명제의 참거짓, 그리고 명제의 대우, 증명, 부등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대답 나오니까 다행이네. 조금 쉬었다가 명제 남은 두 문제 좀 쉬었다가 뒤쪽에 시간 되면 함수 쪽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최근에 한 번 더 풀었었지. 기본 조건은 3명의 학생이 각각 다른 세 지역에 한 군데씩 사는 거야. 겹쳐서 사는 거 없다고 얘기했어. 여러분 도움 좀 받을까? 누구를 진실로 했을 때 경우가 만들어지니? 준호를 진실로 했을 때 경우가 만들어져? 자, 그럼 갑니다. 준호가 참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경우로 할게요. 이게 정답이 나온다고 하니까. 자, 준호가 뭐라고 그랬어? 서울에 살고 있대. 그럼 이제 나머지는 거짓이다.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 현주가 말한 말 거짓이야. 그럼 서울이 뭐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준이야 잘못됐는데? 준호가 참을 말하면 안 되는데? 준호가 참을 말하면 둘 다 서울에 살아야 돼. 말이 안 돼. 지효가 참일 때 정답이 나오는데. 다시 가자. 그럼 지효가 참이고 나머지 두 학생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야. 준호가 뭐라 말했냐면 나는 서울에 살고 있대. 그럼 서울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현주가 뭐라 그랬어? 서울에 살고 있지 않대. 서울에 살고 있었던 거야. 지우는 참이지.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 진짜 광주에 안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맞네. 정답을 만들 수 있겠네요. 이런 걸 만족하는 건 준호가 광주에 살면 되고, 그럼 부산에 사는 애들이 안 나왔으니까 지호가 부산에 살고 있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맞아요? 지금 지호가 참인 경우는 정답이 만들어져. 그리고 좀 궁금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현준? 이름이 뭐였어? 현주가 참일 경우 한번 정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찾아봐.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해. 22번 시작해봐. 한번 욕심을 부려봐. 짝수를 쓰니까 당연히 대우 이용하는 거지. 문제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말했듯이 그 증명을 해나갈 때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해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감점마저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정말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지금 이 중에 이거 대우 만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심각한 거지. 이거 대우 못 만드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걸. 더 열심히 해. 더 포기하지 말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쌤이랑 좀 해야겠다. 시간 많이 못 줘서 미안해. 대우 갑니다. 결론 중에 뭐라 그랬어? A 중 하나는 짝수고 다른 하나는 홀수다. 결국 얘가 말하는 건 둘 중에 짝수, 홀수가 하나씩 있다는 얘기. 그 녀석의 부정이 이제 대우 자리에 가정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A, B 모두 짝수이거나 홀수이면. 잘 비교해 볼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명제의 결론 쪽에 이렇게 적혀 있어. A, B 중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다. 그러니까 짝수하고 홀수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짝수하고 홀수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의 부정이 뭐야?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면 뭐 이거 부정은 어렵지 않지. A, B 플러스 B가 홀수, A 플러스 B가 짝수라고 말해주면 돼. 이걸 증명을 할 겁니다. 잘 봐. 그럼 첫 번째 A, B 모두 짝수일 때 짝수 표현할게. A를 EM, B를 EN. 이게 짝수죠. 짝수가 2의 배수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챙겨야 되는 그 세심함이 어디? 뭐라 그랬죠? 여기라고 그랬죠. 요거. M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이게? 맞아. M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가야 돼. N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1, 2, 3, 4, 5를 넣어야 1, 2, 3, 4, 5를 넣어야 2, 4, 6, 8, 10이라고 하는 자연수 중에 존재하는 모든 짝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이런 걸 적지 않았을 때 1점, 2점씩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가 A가 2M이고 B가 2N이면 뭐 되게 쉽죠 이제부터는. A 플러스 B는 2M 더하기 2N이고 그게 2로 묶어주면 M 더하기 N. 어쨌든 2로 묶였다는 건 얘가 짝수가 맞다는 뜻. 끝났네. 참이네요. 두 번째 A, B가 모두 홀수일 때는 가자. 홀수 설정한다. A를 선생님이 그냥 한번 보여줄게. 같은 형태로 표현하지 말고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거 잘 봐. A를 2M 플러스 1 B를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내가 그냥 작정하고 다르게 해볼게요. 둘 다 홀수 맞아. 맞습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확인하려고. 이때 m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게? 0 또는 그렇지 0까지 0 또는 자연수 맞아. 왜? 0이 왜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 0이 들어가야 1이라고 하는 홀수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야. 0을 안 넣으면 1이 안 나오잖아. 맞아. 여기서 n은 누구게요? n은 자연수만 들어가는 게 맞지.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 알고 있는 거네. 내가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이렇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거냐 둘 다 가능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표현된 녀석이 자연수 중에 뭐 존재하는 홀수 전체를 말하고자 한다면 그 표현에 사용됐던 m이나 n 같은 문자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이거에 어울리는 애플비는 누구냐? 2m 플러스 1과 2n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였겠지? 2로 묶어주면 똑같이 n 플러스 n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짝수가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A, B가 둘 다 짝수일 때랑 둘 다 홀수일 때로 확인해 봤더니 두 가지 경우 모두 A 더하기 B는 짝수가 나오는 게 맞더라.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다. 여기다 계속 여러분들이 적어 나가는 거야. 이 명제는 참이다. 그러므로 처음에 문제가 됐던 명제는 그 명제가 이걸 대우라는 명제였잖아. 결국 내가 증명해낸 명제가 증명해야 되는 명제의 대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우가 참이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22번 문제 나온 그 명제도 참이라는 말을 쭉쭉쭉쭉 몇 마디 적어주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함수 쪽도 마찬가지로 유형 도전 문제 풀지 못했지만 그것까지 금요일날 과제를 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고, 금요일 먼저 이거 먼저 해오고 토요일날 저녁과 일요일날 각자 지금 3명 나머지 12명이지 해와야 되는 주말 과제들 잘 해서 이번 주 한번 잘 보내보도록 하자고요.